다음 날 아침, 지연은 출근길에 올랐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아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때 아이가 놀이터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본 지연의 눈에 작은 지갑 하나가 들어왔다. 분명 아이가 떨어뜨린 것이었다. 지갑은 낡았지만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함께 사진이 들어있었다. 지연은 이미 출근 시간이 촉박했다. 지각하면 당장 월급이 깎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얘야, 잠깐만. 지연은 아이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아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어갔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아이를 쫓아갔다. 그녀는 아이가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얘야, 이거 네 지갑 맞니? 지연은 아이에게 지갑을 내밀었다.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지갑을 받아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네, 제 거예요. 찾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 아이는 꾸벅 인사를 했다. 지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앞으로 조심하렴. 그녀는 아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인 후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급했지만 아이에게 지갑을 찾아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나는 듯했다. 그녀의 착하고 정직한 마음은 그녀의 팍팍한 삶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지연은 서둘러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이 시계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시계는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정직하게 살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 시계는 단순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정직함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시계 안쪽에 숨겨진 작은 메모를 만졌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그 메모는 그녀의 삶의 지침이자 그녀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힘이었다. 그녀는 시계를 유니폼 소매로 가렸다. 그녀의 삶에서 진실은 닫힌 서랍 안에 잊혀진 듯 봉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 해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날카로운 직감과 예리한 통찰력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잠자는 탐정이 깨어나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델리스. 레스토랑은 한때 미식가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주방에서는 낯선 재료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손님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조금씩 들려왔다. 지연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표정 변화, 음식 남기는 양, 심지어 주방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까지도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녀의 낡은 수첩에는 매일매일 이러한 이상 징후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갔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 부임한 황 이사가 있었다. 황 이사는 과거 여러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이 가득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수익 극대화를 명목으로 극단적인 비용 절감 정책을 펼쳤다. 그는 직원들에게는 늘 엄격하고 차갑게 대했으며 그의 주변에는 항상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은 황 이사의 눈치를 보며 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냉혹한 성격은
직원들 사이에 공포를 조성했고 아무도 감히 그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황 이사의 비용 절감은 주로 식재료에서 이루어졌다. 지연은 주방을 오가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예전에는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했던 냉장고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고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들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지연은 이러한 사실을 낡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외관 뒤에 감춰진 레스토랑의 뷔페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시계가 묵묵히 시간을 가리켰다. 마치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황 이사는 모든 직원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그의 얼굴은 냉정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실려 있었다. 최근 레스토랑의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십시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결정에 토를 다는 직원은 가차없이 해고할 겁니다. 그의 시선은 모든 직원을 스쳐 지나갔지만 유독 지연의 얼굴에 오래 머무는 듯했다. 그는 지연이 무언가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한 듯했다. 그때 주방장 민철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민철은 오랫동안 델리스에서 일해온 베테랑 주방장이자 지연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다. 이사님, 아무리 비용 절감이라지만 식재료 품질을 이렇게 낮추면 손님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민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레스토랑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황 이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 섬뜩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주방장,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건가? 이래서 늙은이들은 안 된다니까.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황 이사는 민철을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쏟아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야. 민철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레스토랑에서 이런 모욕적인 방식으로 해고당하다니. 그의 얼굴은 희망을 잃은 듯 창백해졌다. 황 이사는 그의 짐을 당장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민철은 울컥하는 마음에 주먹을 쥐었지만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주방을 나섰다. 그의 등은 한없이 쓸쓸해 보였다.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봤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민철 주방장의 해고는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경고였다. 이제 정말 피할 수 없어. 그녀는 손에 든 쟁반을 꽉 쥐었다. 쟁반 위에는 차가운 유리잔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철 주방장이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정의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철 주방장처럼 황 이사의 부당함에 고통받는 동료들이 많았다. 황 이사의 폭주는 계속되었다. 그는 민철 주방장 외에도 몇몇 직원들을 더 해고했고 그 자리를 자신의 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새로운 직원들로 채웠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고 직원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황 이사의 눈치만 살폈다. 지연은 자신이 이 거대한 뷔페의 소용돌이에 갇혔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웨이트리스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강렬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더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 갇힌 진실을 밝힐 실마리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진실을 밝힐 거야. 반드시. 황 이사의 전횡이 계속되면서 넬리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졌다. 질 낮은 식재료는 물론 주방의 청결 상태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손님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고 직원들은 불안감에 시달렸다.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민철 주방장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의 낡은 수첩에는 황 이사의 비리들이 매일같이 추가되었다. 위조된 영수증, 납품업체와의 수상한 거래 내역, 그리고 직원들의 불만을 담은 증언들. 그녀는 이것들이 언젠가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지연은 고심했다. 그녀는 평범한 웨이트리스였고 황 이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무작정 나섰다가는 자신마저 해고당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문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낯선 손님 한 명이 들어섰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이 남성은 바로 넬리스를 포함한 여러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한 JK그룹의 회장 김 사장이었다. 그러나 직원들, 심지어 황 이사조차도 그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했다. 김 사장은 늘 언더커버로 자신의 레스토랑을 불시에 점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다. 지연은 김 사장의 테이블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주문을 받았다. 김 사장은 망설임 없이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로 부탁합니다. 라고 주문했다. 지연은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주방 안에서는 찜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황 이사는 주방장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저 손님 스테이크는 굳이 최고급으로 쓸 필요 없어. 이전에 남은 재료나 좀 안 좋은 걸로 대충 내보내. 어차피 맛도 모를 거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지만 지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황 이사는 김 사장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무시하고 있었다.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이러다간 레스토랑의 명성이 완전히 바닥을 칠 거야. 그녀는 망설였다. 지금 당장 황 이사에게 따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김 사장이 황 이사의 진짜 모습을 직접 알게 할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메인 요리가 나간 후 지연은 디저트를 준비하며 주방 한 구석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그녀는 평소처럼 깔끔한 글씨체로 쪽지에 몇 글자를 적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쪽지를 접어 쟁반 밑에 숨겼다. 지연은 차가운 에스프레소와 함께 디저트 접시를 김 사장의 테이블로 가져갔다. 그녀는 침착하게 접시를 내려놓으며 김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 식사는 어떠셨는지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김 사장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미묘하게 흔들렸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괜찮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였다.
지연은 디저트 접시를 내려놓는 척하며 재빨리 접힌 쪽지를 김 사장의 손에 슬쩍 쥐어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김 사장은 미세하게 놀란 듯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감췄다. 그는 지연에게 고맙네 라고 말하며 쪽지를 받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이 장면을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재혁의 눈에는 지연의 행동이 수상하게 보였다. 재혁은 황 이사가 새로 뽑은 직원으로 지연을 시기하며 황 이사에게 잘 보이려 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연이 김 사장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것을 보고 즉시 황 이사에게 달려갔다. 이사님, 지연이가 어떤 손님한테 몰래 쪽지를 건네는 걸 봤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아마 손님에게 개인적인 연락처를 건넨 것 같습니다. 재혁은 상황을 부풀려 보고했고 황 이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김 사장은 지연이 떠나자마자 아무렇지 않은 척 쪽지를 펼쳤다. 쪽지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다. 스테이크 불량.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주방장님께서도 힘들어 하십니다. 김 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그의 눈은 동공이 확장되었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먹은 스테이크의 맛을 다시 떠올렸다. 분명 최고급 레스토랑의 맛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지연이라는 웨이트리스의 대담하고도 용기 있는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아이,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지? 그는 즉시 주방 쪽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날카로운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한편 황 이사는 재혁의 보고를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저 웨이트리스 주제에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감시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아내서 당장 해고해 버릴 거야. 황 이사는 지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그는 지연이 자신에게 반항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철저히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연이 가지고 있는 낡은 수첩의 존재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이 보일 뿐이었다. 지연이 김 사장에게 건넨 쪽지 한 장은 넬리스 레스토랑을 뒤흔들 조용한 파동을 일으켰다. 김 사장은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의심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연의 쪽지와 수상한 스테이크의 맛만이 맴돌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황 이사의 배경과 최근 레스토랑 운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무언가 큰 문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황 이사는 재혁의 보고를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지연이 김 사장에게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확신했다. 감히 나를 건드리려 해. 저런 하찮은 웨이트리스가. 그는 지연을 당장 해고하고 싶었지만 김 사장과의 관계가 불분명했기에 잠시 숨을 골랐다. 대신 그는 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에게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즉시 해고할 빌미를 찾기로 했다. 레스토랑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이틀 후 김 사장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델리스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언더커버 손님이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수십 년간 JK그룹의 내부 비리를 파헤쳐온 베테랑 감사팀이 따라붙었다. 김 사장은 황 이사와 모든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선언했다. 오늘부터
델리스 레스토랑에 대한 긴급 품질 및 운영 감사를 실시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황 이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예상치 못한 사장의 등장과 감사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회장님, 이런 급작스러운 감사는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요. 황 이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김 사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황 이사를 응시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감사일 뿐이다. 황 이사는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해라. 모든 부서는 감사를 방해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하도록. 감사팀의 주요 활동 무대는 바로 델리스의 심장부인 주방이었다. 이곳은 황 이사가 모든 식재료를 조작하고 비용을 횡령하던 곳이자 레스토랑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감사팀은 식재료 창고부터 조리 과정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황 이사는 능숙하게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오래된 식재료들을 서둘러 숨기거나 장부를 조작하려 했지만 감사팀의 눈은 매서웠다. 그는 심지어 지연이 기록한 수첩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암시하며 그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감히 꼬리 잡으려 하지 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의 눈빛은 지연을 향해 비수처럼 꽂혔다. 지연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감사팀이 황 이사의 비리를 밝혀내 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황 이사가 모든 증거를 감추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그동안 꼼꼼히 기록해 두었던 수첩을 숨긴 채 감사팀의 눈치를 살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할 거야. 그녀의 심장은 초조함으로 가득 찼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황 이사는 교묘하게 시간을 끌거나 중요하지 않은 서류들로 감사팀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는 심지어 갑작스러운 손님 폭주 상황을 연출하여 주방과 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손님들이 갑자기 몰려오시니 감사팀도 잠시만 비켜주십시오.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황 이사는 남은 불량식 재료들을 몰래 폐기하거나 가짜 장부를 바꿔치기 할 기회를 노렸다. 그는 지연에게 계속해서 불필요한 잔심부름을 시키며 그녀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지연은 홀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 민철 주방장은 해고된 상태였고 다른 직원들은 황 이사의 공포정치에 눌려 침묵할 뿐이었다. 그들은 감히 지연을 돕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다. 저 여자가 괜히 나서서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야.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김 사장은 여전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의 쪽지만으로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지연은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고독했다. 시간은 지연을 조여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황 이사가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재촉하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꿈, 그녀의 신념, 그리고 민철 주방장과 다른 동료들의 억울함이 모두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 내야만 했다.
넬리스 레스토랑 주방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황 이사는 혼란을 틈타 마지막 남은 불량식재료 박스를 몰래 폐기하려 했고, 지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금이야. 그녀는 낡은 시계에 새겨진 할아버지의 글귀를 떠올렸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감사팀이 황 이사의 교묘한 방해 공작에 잠시 주춤하는 사이, 김 사장은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지연은 재빨리 주방 안을 둘러봤다. 그녀의 눈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빈 식재료 박스들과 그 뒤로 황 이사가 몰래 숨겨놓은 듯한 또 다른 박스가 보였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평범한 웨이트리스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실례합니다. 이사님, 이쪽 물품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황 이사에게 다가가며 일부러 황 이사가 숨긴 불량식재료 박스 근처에 놓인 다른 빈 박스를 실수로 건드렸다. 쿵소리와 함께 빈 박스가 쓰러졌고, 그 뒤에 감춰져 있던 불량식재료가 담긴 박스가 그대로 드러났다. 박스 안에는 곰팡이가 피어있는 저급 식재료들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황 이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당황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감사팀 직원들이 불량식재료 박스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즉시 사진을 찍고 샘플을 채취했다. 이게 델리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라고요. 감사팀 팀장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담겨 있었다. 황 이사는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했다. 아닙니다. 저건 폐기 예정인 재료입니다. 저 웨이트리스가 일부러 저러는 겁니다. 저 여자는 저를 음해하려는 겁니다. 그는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때였다. 지연은 차분하게 쟁반을 내려놓고 황 이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는 유니폼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시계가 보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시계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모아왔던 모든 증거, 즉 위조된 영수증, 스캔 파일, 납품업체와의 수상한 거래 기록, 그리고 황 이사의 지시를 녹음한 음성 파일들이 담겨있는 USB였다. 이사님, 폐기 예정인 재료치고는 너무 신선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폐기 예정인 서류들인가요? 지연은 USB를 감사팀 팀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황 이사는 USB를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입은 떡 벌어졌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저런 걸 가지고 있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USB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감사팀 직원이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감사팀은 즉시 USB 내용을 확인했다. 화면에 나타난 위조된 문서들과 음성 파일은 황 이사의 모든 비리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특히 민철 주방장에게 부당하게 식재료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그를 해고하는 황 이사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이럴 수가. 감사팀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가득했다. 김 사장은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연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지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얕봤군. 황 이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한편 제역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황 이사를 배신하고 자신만 살기 위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감사팀 직원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제역 씨, 당신도 이 비리에 가담한 증거가 있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주방에 모여 있던 다른 직원들, 그리고 홀에서 몰래 주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매니저들의 얼굴은 경악에서 환희로 바뀌었다. 그들은 지연을 향해 뜨거운 시선을 보냈다. 한때 그녀를 의심하고 외면했던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이 가득했다. 민철 주방장처럼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직원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지연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지연 씨 정말 대단합니다. 누군가 외쳤다. 그리고 이내 주방 전체에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박수는 지연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동안 그녀를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소리였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받던 진실이 마침내 자유롭게 세상에 드러나는 소리였다. 김 사장은 지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연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레스토랑이 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갇힌 진실을 밝혀낸 진정한 영웅이었다. 넬리스 레스토랑 주방을 뒤흔들었던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다. 김 사장의 지시로 감사팀은 황 이사와 제역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황 이사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제역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들의 비리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세상에 드러났다. 김 사장은 황 이사와 제역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그들의 몰락을 보며 안도와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황 이사는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즉시 기소되었다. 그의 모든 사업과 재산은 압류되었고 그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번성했던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그가 짓밟았던 탐욕의 씨앗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제역 또한 황 이사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레스토랑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에서는 델리스 사태를 대서특필하며 기업의 투명성과 직원들의 양심적인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며칠 후 김 사장은 지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고 화려한 집무실은 지연이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공간이었다. 김 사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에게 의자를 권했다. 지연 씨, 이번 일로 인해 우리 레스토랑의 명예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기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지연은 김 사장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사장은 지연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당신의 뛰어난 관찰력과 책임감은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이 레스토랑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지연에게 건넸다. 이건 황 이사 사건에 대한 당신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연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보너스 외에 델리스 레스토랑 품질 관리 및 직원 복지 팀장이라는 직함의 임명장이 들어있었다. 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자리였다. 품질 관리 팀장이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당신은 누구보다 이 레스토랑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정직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델리스의 명성을 다시 되찾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책임과 권한을 주고 싶습니다. 김 사장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한때 꿈꿨던 기자의 꿈 대신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느꼈던 좌절과 고난.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그녀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은 힘주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델리스 레스토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황 이색에 해고당했던 민철 주방장과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복귀했다. 그들은 지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의 새로운 직책을 축하했다. 특히 민철 주방장은 지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연 씨,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끝이었어. 그리고 자네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될 걸세. 제역과 함께 황 이사의 편에 섰던 직원들은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과거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지연을 돕고 싶다고 자원했다. 지연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주고 함께 레스토랑의 재건에 힘쓰자고 말했다. 그녀의 포용력은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민철 주방장과 함께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주방은 다시 활기가 넘쳤고 신선한 식재료의 향기가 가득했다. 주방장님, 이번 스테이크는 어떤 고기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최고급 한우로 할까요? 아니면 지연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철 주방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최고급 한우지. 이제 우리 델리스는 최고의 재료만 쓸 거야. 지연 팀장님 덕분이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지연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낡은 시계를 바라봤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그녀의 정직함과 용기는 결국 빛을 발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델리스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 밝고 정직한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함께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피어났다. 시간은 쉼없이 흘렀고 델리스 레스토랑은 지연의 손길 아래 다시금 옛 명성을 되찾았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팀장을 넘어
넬리스를 상징하는 얼굴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레스토랑 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회자되었고, 많은 기업들에게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낡은 원룸의 쓸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의 아파트는 밝은 햇살과 따뜻한 활기로 가득 찼고, 그녀의 미소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 되었다. 지연은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고자 했다. 그녀는 김 사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델리스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외식업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재단은 특히 재료비 횡령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 레스토랑을 돕고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지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강연과 세미나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저는 한때 저의 작은 목소리가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담고 있다면 언젠가 세상에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항상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특히 정직함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델리스 레스토랑 본점에서는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델리스 재단이 지원하여 새롭게 리모델링된 델리스 인재 양성센터의 개관식이었다. 이곳은 외식업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공간이었다. 개관식에는 김 사장을 비롯한 JK그룹 관계자들, 그리고 지연의 초대로 많은 외식업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황 이사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가 복귀한 민철 주방장은 센터의 수석 셰프로서 젊은 요리사들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 대신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다. 개관식 연단에 선 지연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강렬했다. 그녀는 자신의 웨이트리스 시절을 회상하며 부당함 앞에서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특히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자신을 이끌었음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 센터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정직함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가 떠나갈 듯한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군중 속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젊은 직원들과 요리사 지망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개관식을 지켜보던 어린 소년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소년은 어릴 적 지연이 지갑을 찾아주었던 그 아이였다. 이제는 어엿한 중학생이 된 소년은 지연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나, 아니, 팀장님 저도 나중에 팀장님처럼 정직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델리스에서 최고 셰프가 될 겁니다. 소년의 눈은 반짝였다. 지연은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단다. 레스토랑 안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은 지연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정확한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시계는 그녀의 과거의 고난을 넘어 그녀가 걸어온 정직한 길과 앞으로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고, 정직함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델리스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정직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지연의 삶은 두 번째 봄을 맞이했고, 그 봄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발자취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지연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외면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작은 정직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서울의 번화가 한가운데 넬리스라는 이름의 고급 레스토랑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안으로 들어서면 미묘한 침체기가 감돌았다. 이곳의 웨이트리스, 지연에게는 매일이 고된 싸움이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레스토랑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진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습관처럼 낡은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찌개에서는 더 이상 따뜻한 김이 나지 않았다.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자동차들이 내는 소음이 들려왔지만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이따금 창밖을 내다봤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의 야경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이 방처럼 간신히 온기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고된 근무로 인해 지연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낡은 서랍을 열고 조심스럽게 작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의 표지는 검은색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닳고 다른 흔적이 역력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었다. 손님들의 특이사항, 음식의 맛 변화, 직원들의 작은 실수까지 그녀는 섬세하고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때 그녀는 탐사보도 기자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다. 낡은 수첩은 그녀의 꿈이자 그녀가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 하는 내면의 열망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쓸어내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꿈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불씨가 담겨 있었다.